네, 앞서 보셨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0일 만에 사드에 대한 배치를 지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2기 플러스 추가로 4기를 배치를 지시를 했는데 네. 좀 갑작스럽다는 그런 반응도 있는데 어떤 지시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드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길게 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네.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북한의 이 연이은 도발에 미사일 도발에 결국은 4기 자녀 인재 4기에 대해서 임시 배치를 갖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아마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지금 군사회담과 비군사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 일종의 북한이 미사일로 응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도 좀 있었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드라고 하는 거는 한미 공조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ICBM급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안보 의지, 네네.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 들었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일단 할 수 있는 카드가 추가 배치라는 게 일단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어떤 지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추가적인 제재가 있는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국간을 뒤져서라도 어떤 추가 제재가 있으면 꺼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네. 과연 추가 제재할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사실 북한이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추가 제재 방안을 좀 찾아봐라. 이게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요지인데 마땅한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북한이 계속 그 ICBM을 고집하는 이유가 미국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네.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중국과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네네. 참 한계가 좀 많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죠. 어떤 이제 추가적인 제재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카드들을 이제 제시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뭐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제재 때문에 뭐 추가로 더 움직이지 않을 거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통 대화하면서도 제재를 이야기하는데 제재를 추가적으로 더 꺼내면서 대화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논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베를린 구상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대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의 이런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뭐 강력한 이제 응징 또는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네.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런 그 강력한 지금 그 사드 4기 추가 배치라든지 네.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탄두나 원자력 잠수함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무게 추가 네. 대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쪽에서 네. 대화의 제재 쪽으로. 문은 열어놓지만 당분간은 제재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무게 중심이 제재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네.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 좀 한 가지 좀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북한이 28일 날 저녁 10시 41분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에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어떤 징후를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고 있었으면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합참에서 네. 북한의 미사일 징후 도발 징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기 공식 때문에 브리핑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청와대가 뒤늦게 허를 찔린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윤천영 수석이 이틀 전에 무창리에서 발사될 거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좀 엇박자가 나니까 네. 뭐 이거 뭐 알고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뭐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게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다. 뭐 북한이 아무래도 어떻게- 전혀 모른 채 당했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도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보고 있다. 현미경처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내보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어떤 대아시아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미국이 북한의 ICBM이 현실화된다면, 즉 네. 이제 현장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즉 어떤 뉴욕의 안전이 이제 서울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좀 나간 얘기고, 네. 지금 굳건한 한미 공조 이게 지난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도 나온 내용이었고 네네. 이제까지 역대 이래로 한미 공조가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먼 얘기 같고요. 네네. 뭐 작전권 회수 문제와 더불어서 좀 네. 길게 봤을 때 네.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정한 전략적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뭐 철수시키는 방안도 나올 수는 있지만 네네. 현재로서는 ICBM이 북한에서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당장 주한미군 빼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손떼겠다 이렇게 네네.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추가로 사기 배치를 지시하면서 가장 또 크게 반발하는 쪽이 주민들인데 성주 주민들 반발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독거릴 수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네. 이게 만약에 배치되기 전이었다라면은 뭐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또는 일단 미군 기지에 둔 채로서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왕 이미 배치가 된 데에다가 또 추가 배치를 했잖아요. 성주 주민들의 마음이 참 아플 텐데 네네.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 국민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런 ICBM 도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임시 배치입니다. 이게 네네. 뭐 시멘트 발라서 아직 정확히 붙여버린 게 결정된 아니고요. 건 아니고. 앞으로 네.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외관에 있는 기지로 옮길 수 네네.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주 주민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네네. 국민들도 그런 성주 주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네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사드가 계속 배치될지 또 배치가 안 될지 다시 빠져나갈지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한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